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금리가 엄청 오를 것이다. 하우스 푸어들이 20대 30대 하우스 푸어들이 너무 많이 발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집값 폭락, 그리고 전세 사기.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맞아 떨어졌잖아요. 작년에는 폭우 때문에 집중성 폭우 때문에 물난리로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는 조금 가뭄으로 살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바닥에서 그 혼란스러움의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언해주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돼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죠,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령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신 것 뿐이긴 하지만 네. 왠지 원망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금리가 엄청 오를 것이다. 하우스 푸어들이 20대 30대 하우스 푸어들이 너무 많이 발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집값 폭락, 네. 그리고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조심하셔라. 제가 그거를 2년 전에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촬영을 했던 저도 네. 무슨 소리지? 라고 그렇죠. 했었고 사실은 맞죠. 댓글에도 그렇게 되나 보자. 그때 이제 한참 그렇더라고요. 광풍이었으니까 그리고 근데 금리가 오를 수 없는 경제 구조다. 근데 제가 달러가 엄청나게 오르고 금리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생님의 원망이 아니라 그죠.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인지라 뭐 헛소리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요. 그 헛소리다 하신 분들한테 들은 욕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그렇지만은 확인은 못 시켜드리고 막상 욕은 들을 거 다 듣고 나서 세월은 빵 터지니까 선납으로 듣잖아 욕을요. 확인이 선납으로 이미 다 듣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그거는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재미로 보실 분은 재미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3년도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어떤 이슈가 생길까? 이슈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불안하지만 저는 이제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2023년 개묘년 올해 하반기가 오히려 조금 사람들이 덤덤하게 넘어갈 것이다. 왜?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면역이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가 사는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 하고 뭐 연쇄적으로 부도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한 면역이 올 가을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달러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동결로 간다고 나와요. 이게 지금 계속 조금씩 포인트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5, 6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결로 가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조금 포인트적으로 조금 내릴 수는 있다. 경미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값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봄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셔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 많이 하락세는 왔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가보면 내린 거는 내렸지만은 또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닥 시세를.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견딜 만큼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견딤의 한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올 겨울, 올 겨울, 내년 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닥이다. 네, 저는 내 생각, 내가 나오는 거는 제가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세의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은 굉장히 작년 후반 올 초는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자리가 안 잡혔고 대표님 말대로 진짜 혼란스러웠거든요.
경제, 정치, 무슨 우리 애들 학업 문제 모든 게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보다는 조금 적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안정적으로 동결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진짜 올 하반기보다는요, 올 여름에 또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걱정인데, 작년에는 폭우 때문에, 폭우 때문에 물난리로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는 조금 가뭄으로, 가뭄으로 굉장히 물 곤란이나 이런 부분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하지만 그 꼭 물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농사 짓거나 하시는 분들 더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는 엄청 가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 중에서도 살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 쪽으로 굉장히 시세가 오르면서 폭등을 하고, 물가 상승. 예. 근데 그 물가 상승도 농산물 쪽으로 지배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론 나라가 편안해야지 국태민안이라고,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하다 하는데, 이미 우리는요, 작년에도 혼란했고, 그 작년에도 혼란스러웠고, 그 작년에도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오롯이 바닥에서 그 혼란스러움의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어두운 곳, 후미진 곳, 어떻게 보면은 노인층이라 하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지원이라는 부분도 조금 혜택을 볼 건데, 우리 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셨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쓰러웠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내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왜냐,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기업에서도, 제가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들이 부도가 많이 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 말씀도 드렸지만, 소상공인 그 위에 층에도 부도 아닌 부도 위기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 가을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이분들이 연쇄 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급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크다, 파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치는요, 사실은요,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 당의 총재가 바뀌어도 우리 피부로, 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교육비, 그 다음에 물가 지수,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야. 뭐 집값 그러니까 그 금리 자체의 모든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층에 정말로 우리 그 서민, 우리 경제활동을 하시는 30대 가장, 40대 가장, 50대 가장인 분들, 정말 너무너무 안쓰러운 분들이 많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적으로도 뭔가 위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허리띠 졸라 매셔야 됩니다. 쉽게 돈을 풀어서도 안 되고요. 이 나라에서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뭐 이런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느끼지 않는 부분은요, 동요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허리띠 졸라 맬 때예요. 내년까지는 이 금리가 암만 동결이 되든 약간 내린다 한들 그 앞전 2% 3%대로 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박봉 월급으로 사는 가정마다 허리띠 졸라 매셔야 돼요. 아이들의 조금 탈선이 더 많아진다, 올 가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의 사고, 이런 게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마다, 경제마다 힘내시고, 정말로 정치는요, 우리가 너무나 이 정치 정권이 바뀔 때 이분들이 공약은 내세우지만 국회의원이나 어떤 분들이 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요, 공약은 내세우지만 바닥에서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고 내 단둘이 하면서 내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 서민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추스리기 바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